정성껏 심은 모종이 다음날 아침 힘없이 시들어버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물도 분명히 충분히 주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실, 안녕하세요. 초록일기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종을 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해온 한 가지 행동, 그리고 그것이 왜 오히려 모종에게 해가 되는지, 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놀라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텃밭이나 화분에 모종을 옮겨 심고 나서 가장 먼저 시원한 물을 흠뻑 부어주신 경험 있으신지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방금 심은 모종에 차가운 물을 그대로 부어주는 것은 사실 모종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미 상처 입은 뿌리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주방과 약상자에 이미 있는 흔하고 값싼 재료 두세 가지를 활용해서 새로 심은 모종이 빠르게 새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리 잡게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더 이상 비싼 영양제를 사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봄 고추, 토마토, 상추를 심을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음에 물을 주기 전에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오랫동안 작은 육묘장을 운영해온 김정호입니다. 고추와 토마토, 상추 같은 모종을 수십 년 동안 직접 키워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실용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인 텃밭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왜 모종이 옮겨 심은 뒤 시들어 버리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오늘의 방법이 왜 그토록 효과적인지 훨씬 더 선명하게 와닿으실 것입니다. 모종을 새 흙에 옮겨 심는 순간 가장 크게 상처를 입는 부분은 굵은 뿌리가 아닙니다. 바로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늘고 짧은 뿌리털입니다. 이 뿌리털이 실질적으로 물과 영양분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핵심 기관인데 옮겨 심는 과정에서 수없이 끊어지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충분히 주어도 모종이 계속 시들어 보이는 이유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물을 빨아들일 능력 자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모종을 심으면 잎을 통한 수분 손실이 너무 빨라서 흙이 충분히 젖어 있어도 모종이 시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녁 무렵이나 이른 아침에 심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또한 마트에서 구입하는 포대 배양토는 고온 살균 처리가 되어 있어 깨끗하지만 뿌리 정착을 도와줄 유익한 미생물도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깨끗하지만 생명력이 빠진 흙,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세 가지 재료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열쇠입니다. 금니다 땅 감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재료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서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스트입니다. 빵을 부풀리는 이스트를 모종에 쓴다고 하니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 가지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트는 단순한 가루가 아니라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이스트를 물에 풀어 흙에 부어주면 아미노산, 비타민, 질소, 인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뿌리 주변으로 바로 전달되어 비싼 식물 영양제를 주방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이스트 미생물이 흙 속에서 활동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데 이 작은 기포들이 딱딱하게 굳은 흙 사이사이에 미세한 공기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뿌리가 숨을 쉬며 뻗어나갈 길이 생기는 것인데 이 효과는 특히 뿌리가 주로 자라는 20cm에서 40cm 깊이의 흙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이스트를 흙에 넣어주면 식물의 엽록소 함량이 높아져 광합성 효율이 향상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스트를 사용한 토마토는 질소와 인 함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1대1대1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1리터의 미지근한 물을 준비합니다. 물 온도는 30도에서 35도 사이가 가장 좋으며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이 너무 차가우면 이스트가 깨어나지 못하고 40도가 넘으면 미생물이 죽어버리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이스트 한 스푼과 설탕 한 스푼을 넣고 나무 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스푼으로 잘 저어줍니다. 설탕은 이스트 미생물이 활발하게 깨어나도록 돕는 첫 번째 먹이 역할을 합니다. 금속 수전은 미생물 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대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가만히 두면 표면에 보글보글 거품이 오르고 구수한 빵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스트물이 완성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새로 심은 모종의 흙에 배수 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듬뿍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약상자에 흔히 들어있는 아스피린입니다. 진통제로만 알고 계셨던 아스피린이 모종에 이토록 놀라운 역할을 한다고 하니 처음에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살리실산은 사실 식물이 스스로 위기를 느낄 때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외부에서 이 성분을 보충해주면 마치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식물 전체의 방어 능력이 한꺼번에 높아집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아스피린을 처리한 모종은 옮겨 심은 후 회복 속도가 30% 정도 빨라지며 아스피린으로 관리한 토마토는 유익한 성분의 함량이 23%가량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팅되지 않은 일반 아스피린 한 알을 종이에 싸서 곱게 빻은 다음 1리터의 물에 완전히 녹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용액을 모종을 심은 직후 흙에 천천히 부어주거나 분무기로 입해 가볍게 뿌려주셔도 좋습니다. 단,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사용하면 잎이 탈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트물과 아스피린 물 중 어느 것을 먼저 써야 할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흙이 오래되어 단단하고 척박하다면 이스트물을 먼저 써서 흙 속 환경부터 살려주세요. 반면에 흙 상태는 괜찮은데 모종이 유난히 약해 보이거나 잎이 노랗게 처진다면 아스피린 물을 먼저 주어 면역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꺾꽂이를 하실 때 자른 줄기 끝을 연하게 탄 아스피린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갔다가 꽂으시면 뿌리가 훨씬 빠르게 내린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비법은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세 번째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이스트나 아스피린과는 달리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매일 집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쌀뜨물입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밥을 지으면서도 쌀을 씻고 난 뒤 그 물을 무심코 하수구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쌀뜨물이야말로 우리 어머니 세대의 텃밭을 풍요롭게 만들어 온 조용한 비밀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들이 수십 년 동안 텃밭에 쌀뜨물을 부어주셨던 이유, 이제 과학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쌀뜨물에는 비타민 B1, B, 단백질,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특히 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영양소로 이 성분이 부족하면 꽃이 잘 피지 않고 열매가 작고 고르지 못하게 됩니다. 단, 쌀뜨물을 그냥 부어주기만 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반드시 발효 과정을 거쳐야 흙 속 미생물이 영양분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뿌리가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쌀을 처음 씻은 물에는 농약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두 번째나 세 번째 씻은 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쌀뜨물 약 1.5리터를 페트병에 담고 설탕 반컵, 무가당 요구르트 한 스푼 또는 막걸리 조금, 그리고 미네랄 보충을 위해 천일염 반 스푼을 넣어주세요.
막걸리 안에는 살아있는 유익균이 가득 들어 있어 발효를 훨씬 빠르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뚜껑을 느슨하게 닫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두시면 향긋한 술 냄새가 나면서 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물과 1대 50 비율로 희석해서 모종의 뿌리 주변에 천천히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재료를 어떻게 함께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황금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재료를 어떻게 함께 활용해야 하는지 황금 사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첫째, 모종을 심는 바로 그날 아스피린 물을 흙에 천천히 부어줍니다. 이날은 뿌리가 가장 예민하고 약한 상태이므로 아스피린의 면역 강화 성분이 뿌리를 즉시 보호해줍니다. 둘째, 심은 지 일주일이 지나 두 번째 물을 줄 시기가 오면 이스트물을 부어줍니다. 그래. 뿌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이 시점에 이스트 미생물이 흙 속으로 퍼지면서 본격적으로 땅을 살려줍니다. 셋째, 2주일째부터는 2주일에 한 번씩 발효된 쌀뜨물 희석액을 꾸준히 부어줍니다. 세 가지 재료가 각각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모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키우고 싶은 마음에 처음부터 진한 화학 비료를 듬뿍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큰 수술을 막 마친 환자에게 맵고 기름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처 입은 뿌리에 진한 화학 비료가 닿으면 뿌리가 검게 타들어가는 비료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천연 재료라도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스트를 너무 많이 넣으면 과도한 미생물 번식으로 열이 발생해 뿌리가 상할 수 있고 아스피린이 너무 진하면 산도가 높아져 오히려 뿌리에 해가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율과 사용 시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대로 실천했을 때 모종에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비법 용액을 부어주고 나면 흙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비법 용액을 준 지 24시간 정도가 지나면 상처 입고 위축되어 있던 굵은 뿌리 주변으로 아주 가늘고 뽀얀 솜털 같은 뿌리털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 다시 제 역할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흙 위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심은 직후 축 늘어져서 힘없이 땅을 보던 잎사귀들이 마치 기지개를 켜듯 하늘을 향해 빳빳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잎 색깔이 진해지고 줄기를 손으로 살짝 만져보면 단단하고 탄력이 느껴지며 가지 끝에서는 연두빛 새순이 뾰족하게 고개를 내밉니다. 바로 이것이 모종이 새 흙에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스트물을 준 뒤 며칠이 지나면 흙 표면에 하얀 것이 살짝 피어날 수 있습니다. 놀라서 흙을 모두 엎어버리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쁜 균이 아니라 이스트가 흙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흙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며 보기가 불편하시다면 나무 젓가락으로 살짝 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육묘장을 막 시작했던 첫 번째 봄이었습니다. 그해 봄, 정성껏 키운 모종의 절반 가까이가 옮겨 심은 뒤 시들어 버렸고 저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수십 년 동안 텃밭을 갖고 오신 어머니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빵 만들 때 쓰는 이스트를 물에 풀어서 한번 부어보거라 하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들시들하던 모종들이 다시 잎을 세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흙은 단순한 바닥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세계라는 것을요. 그 이후로 저는 해마다 이 방법을 빠짐없이 사용해왔고 지금도 수많은 모종을 건강하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결국 모종을 잘 키운다는 것은 비싼 장비나 영양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를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1리터의 따뜻한 물에 이스트 한 스푼과 설탕 한 스푼 또는 아스피린 한 알, 그리고 매일 버리던 쌀뜨물 한 병. 이 작은 정성이 올봄 여러분의 텃밭을 초록빛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초록일기 채널과 함께 앞으로도 건강하고 풍성한 텃밭 가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